아, 내가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수 그렇게 말하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면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네, 저게요. 5월 10일 이전에 8일 전인 5월 2일 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지금 우리 공천 다 됐어. 김영선 의원은요. 이거 떠들고 다니지만 이거 큰일 나.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명태균 씨가 입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여사님 전화 왔는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항상 김건희 씨를 여사님 혹은 사모 이 두 개의 호칭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사님은 노영희 여사님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게 지금 강혜경 씨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 딴 데서 알면 난리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님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의원 공천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고마움일까요? 그렇죠. 뭘 해줬길래? 어떤 거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시점이 2022년 5월 달인 거고 공천이 완료되는 그 선거에 나가는 건 2020년 6월 달 보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네네. 해준 거는 2022년 5월 이전인 거고 2022년 5월 이전에는 대선을 치른 거 아닙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뭔가 해가지고 가령 국민의힘 경선 국면부터 시작을 해서 네. 홍준표를 이기고 여론조사 뭐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장난쳐가지고 네. 의심하고 있는데 제가 장난쳐가지고 홍준표를 이기고 또 본선에 올라가서 아주 적재적소에 여론조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네. 그걸로 또 대선도 승리하고 뭐 예측과 조금 다를 수는 있었겠으나 어쨌든 대선도 승리하고 이러한 큰 공을 세웠기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여사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줌으로써 뭐 심리적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뭐 이런 걸 해줬기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러한 공천을 명태균 씨와 어쨌든 좋은 관계에 있는 그리고 명태균 씨가 활용하기에 좋은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해줬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명태균 씨의 이런 발언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 조심해라. 딴 데서 알면 난리 난다.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나. 그 다른 사람들의 투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지금 공천 부탁하려고 돈도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김영선은 돈 냈습니까? 아, 이런 거를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김종대 의원님 맞습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 해석이? 예, 대체로 맞는데 여기서 이제 고마움이라는 거는 단순히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선 기회,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보고서가 어떤 그 윤석열 대선 캠프의 하나의 어떤 그 선거 기획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네. 거. 이런 점들까지 다 망라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명태균이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래요? 예, 진짜로? 이런 어떤 의미로까지도 해석이 가능해 보여요. 그러면은 은인입니다. 그러네요. 정권 창출의 주역이자 새로운 어떤 권력을 창조하는 하나의 어떤 설계사는 명태균이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의미 부여가 아닌가. 제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 무렵만 하더라도 김 여사는 그 윤핵관을 혐오했어요.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 오빠를 말하자면 어떤 그 음해하고 흔들어 온 세력. 김건희 여사는 특히 권성동이 싫어요. 왜? 권성동 때문에 그때 상문에서 자기 엄마 그 사건이 막 그 불거져가지고 막 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그건 장제원이었어요. 그 장제원이었어요. 그 장모 최은수 씨는 장제원이 다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싫어해요. 예. 자기 가족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납치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7월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그 전부터 접근해 왔거든.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크라비스타까지 아크로비스타까지 찾아. 아크라비스타. 아고라 광장이 아니고 네.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런 것 자체가 못마땅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오히려
윤핵관보다는 사실은 이쪽 공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명태균 주변이 더 오히려 더 선거의 기여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아무래도 명태균 쪽으로 쏠려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군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희 평론가님 네. 여기서 이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 그 취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딴 데서 알면 난리 난다. 알면 난리 난다. 다른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왜 투자 안 하냐 이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베팅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좀 모호해요, 사실은. 그 부분은 모호한데 어쨌든 그렇죠. 공을 인정받았다라는 네. 거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퍼즐이 이제 그 녹취록이 여러 개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제 좀 퍼즐을 맞춰보면은 뉴스토마토가 최초에 보도했던 게 그때가 2022년 5월 9일에 나왔던 명태균하고 강혜경 씨 그 얘기가 뭐냐면은 네.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러대. 그래서 윤상현 끝났어. 요게 5월 9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에요. 공천 확정되기 하루 전날인데 그거보다 앞서서 5월 2일에 이제 여기에는 여사라는 단어가 나온. 그때 5월 9일 그 녹취에는 이제 사모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막 반론까지 막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감사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5월 2일 날 일주일 앞서서 요 5월 9일 앞서 5월 2일 날 지금 강혜경, 명태균 두 사람의 녹취가 있었던 거고 어저께 네. 비슷한 시기에 보도가 된 게 김영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영선하고 강혜경하고 했던 게 네, 5월 9일 맞습니다. 날 하루 전날에 네. 이게 있었으니까 이거를 조각을 해보면은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을 줬다라는 거는 이 세 가지 뭐 몇 개 조합을 해보면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5월 9일날 김영선이 장황하게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입으로는 말하지 마 그래놓고 자기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김태열이를 부른다 그러거든. 그러면은 그 뭐 때문에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뭐 딴 거 지가 떠들고 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랑 상관이 안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뭐 사업상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나랑 연관되면 이게 무슨 공천을 주네 마네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상상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나랑 상관이 없으면 모든 건 그냥 비즈니스 관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이가 떠드는 것도 명태균이도 아예 모른다고 그래야 돼. 근데 명태균이가 막 떠드는 거는 아예 모르고 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이한테 뭐 단 한 푼도 돈 준 게 없는 게 서로 두 사람한테 안전하다고. 그치? 저게 무슨 맥락이냐 하면은 실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여러분 아시는 그 배모 씨와 이모 씨가 준 그 공천 헌금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거 보전 비용에서 돌려받잖아요. 네. 그 김영선의 선거 보전 비용이 의창구 선관위에서 나왔는데 그 돈에서 일부러 달라고 막 그 닥달하는 거 지난번에 스펙스에서 틀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이 선거 보전 비용이 왜 절로 흘러가지? 이러면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오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김태열을? 무마하기 위해서 2023년 5월 25일에 김영선 씨가 우리 강혜경 씨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단속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여기는 안 났지만 되게 자세한 내용이 배 씨와 이 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해. 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마. 왜? 전화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말해. 녹음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 녹음할 거 걱정하면서 그런 말까지 이제 하거든요. 좀 전에 나왔던 5월 25일에 그 통화는 이제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조금 제가 뭐 붙이면 네.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배 씨, 이 씨는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명태균 이 나하고는 이 김영선이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공천 받아다 준다고 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쳤든 뭘 했든 간에 자기들끼리 뭘 구워 먹었든 삶아 먹었든지 간에 모든 일은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배씨 이씨가 알아서 한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요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를 왜 얘기를 해야만 하느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받은 이유에 대해서 배씨, 이씨, 명태균 씨가 다 그 받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 아까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 딴 데서 알면 난리 난다. 다른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라고 하는 네. 얘기도 그 맥락인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딴 데서 알면 난리 난다. 이 딴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딴 데가 배씨, 이씨 이런 사람들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나? 라는 게 이게 그 서울말이 아니고 제가 볼 땐 사투리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투자도 하지 않느냐? 사투리잖아요. 근데 이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씨, 이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사님이 명태균 씨의 공을 사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공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가 공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은 지금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이 질서에서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냈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도 공천을 못 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각조각 퍼즐을 맞추면은 결국 김영선 의원이 특별하게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돈을 내도 안 되고 뭐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가도 안 되고 뭘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도 안 되고 공천이 안 되는데 여사님이 해주면 된다. 여사님이 마음을 먹으면 된다. 그게 김영선이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